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희생 압박을 받아온 중진들은 경선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어제 탈당했고 대구에선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 짚어봅니다. 2월 20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안 리포터. 네, 오늘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 만큼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데요. 달구벌대로 사월교에서 신매내거리 방향, 신매내거리 동편 2차로에서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달구벌대로 수성교에서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좌회전 차량은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국제보상로 종각내거리에서 중앙내거리 방향 교통량 많은 모습입니다. 동북로 복현오거리에서 연합내거리 방향은 속도 떨어지는 모습이고 백사벌내거리에서 만평내거리 방향과 달구벌대로 범어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방향 모두 원활합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 신호 2번 받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는 8도, 김천은 7도에 그치며 기온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인데요. 내일까지 5에서 15cm 내외,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길 바랍니다. 당분간은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지며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8.6도, 습도는 81%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수도권 대형 병원부터 관련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대구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전공의 사직서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서도 이 환자나 수술을 앞둔 분들 걱정이 많아지겠는데요. 예, 어제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원내 수련 행정팀으로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해 사직서를 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만 67명 정도가 사직서를 낸 걸로 보인다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인턴들이 사직서 제출은 영남대 병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외래 진료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공의 사직에 따른 진료 차질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게 잘 될까요? 예, 정부는 일단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는 대책을 내놨고 대구시도 지역 내 수련병원에서의 무더기 사직에 대비해서 비상진료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24시간 운영하는 군의군 보건소를 제외한 8개 구군 보건소 평일 진료 시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합니다.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 대구보훈병원을 비롯해서 5개 공공의료기관도 평일 진료 시간을 제각기 연장하고 전공의 공백 시에는 전문의 당직 체계로 운영합니다. 21개 응급의료기관의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요. 전공의 공백이 우려되는 6개 응급의료센터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죠. 정부는 진료 업무에서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의사 면허 정지와 형사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경찰도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빠르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윤익은 경찰청장은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태가 확산하거나 장기화돼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대응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경찰은 우선 주요 병원 관할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한 라인을 만들어서 합동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실제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고요. 병원당 20명 정도의 기동대를 근거리에 대기시키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형사 고발에 대해서도 빠르고 강한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경찰은 통상 고발장 접수 시에 며칠 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출석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장 접수 즉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 의사가 확인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네, 체포영장과 구속수사까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 커지는 모습이어서 불안하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대구시가 극심한 침체를 겪는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며 보상이 필요 없는 공공건설 사업은 다음 달 중으로 모두 조기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상반기에 사업 발주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민간 수주가 급감한 상황에서 공공건설 물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입니다. 네, 역시 경기 활성화에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맞습니다. 홍 시장은 또 서문 야시장과 칠성 야시장 공연 활성화를 통해서 이용객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야시장 안에 마련된 버스킹 공연 장소에서 저녁마다 언더그라운드 밴드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열고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특히 칠성 야시장은 신천 재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걸 지시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유동 인구가 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요. 모호한 법령을 구체화하고 수사체계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현재 두루뭉술한 법령 탓에 작업장 밖에 있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처벌 기준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산업 현장 외부에서 시민들이 다치는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적용되는데요. 중대산업재해 처벌 사례는 꽤 쌓였지만 이 중대시민재해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2살 난 여자아이가 추락사한 사고에서는 호텔 관계자 2명이 입건됐는데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는 아직까지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요. 사실 중대시민재해가 어느 사건에 적용이 됐다 이런 걸 들어본 기억은 제가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적용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지난해 7월 30명이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역시 진상조사위원회 등이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참사 관련자 9명 중에 2명만 구속된 상황입니다. 대구안실련은 이 밖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수사 업무를 검찰이나 경찰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함께 조사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사건을 두 기관이 조사하면서 수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네, 산업 현장을 벗어난 시민들의 안전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명 3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이원팔입니다. 동하고 구청 그다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활동해서 그 어려운 이웃이나 또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곳에 사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행복에 보탬이 되고자 만들어낸 단체입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대명 3동과 함께하는 삼천의 행복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큰 돈은 아니지만 커피 한 잔의 가격이지만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지금 한 140호 다 돼 갈 겁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모였고요. 작년에 2023년도에는 98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올게 이제고 삼천의 행복으로 모은 기금으로 홀로 어르신을 찾아가는 생신상을 준비했고요. 그다음 혹한기 겨울 입을 따뜻한 거 하고 이렇게 마련했고요. 올게 새 사업으로 또 했는 게 건강 튼튼 힘찬 그럼 그 사랑이 실버카가는 건 연세 많은 어르신들 걷기 힘든 사람 도움을 줄 수 있게 실버카를 말을 할 예정입니다.
그 기금을 써가지고 우리 소외된 계층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한테 전달했을 때 그 기쁨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했으면 더 대명삼록이 빛나는 그런 마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공천 얘기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이 영남권 일부 지역의 공천 결과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1차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27일 날 이제 경북의 두 곳을 시작으로 해서 총 대구까지 포함해서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단수 공천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5군데에 대해서 이제 경선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사실은 조금 일부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제 지역이나 아니면 의정 활동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미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일부 나와서 예상했던 결과가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다.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이 지금 공천 발표가 조금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점.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문 나왔던 분들이 조금은 늦게 나오는 부분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나오는 게 아쉬운 이유는 네. 우리 김경민 부의장님이 속한 수성을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제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지역구를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얗고, 네. 그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TK는 서울 강남 서초와 함께 이 4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네. 2명이 컷오프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각각 5명 지금 다섯 지역구 남았으니까 아마 대구는 1명 이상 정도 현역 의원이 컷오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물갈이론이 항상 뭐 대두가 되는데 예상보다 좀 그렇게까지 물갈이 폭이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5명 이제 그 남은 5개 지역구가 어떻게 배치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하얗고라고 표현한 것처럼 네. 사실은 이번에 후보도 많이 등록이 됐었고 그리고 현직 후보의 버금가는 이제 일명 말하는 스펙이나 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나온 만큼 네. 인지도 있는 분들도 좀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당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혁신을 좀 보여야 된다는 부분들까지 다 가중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국민의힘 대구 이제 그 총선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남성이 대부분이고 청년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인물이 별로 안 나왔다고 지금 평가를 해주신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국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 네.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청년이 꼭 나온다고 혁신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을 잘 알고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나왔을 때 그게 혁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하얗고라고 얘기한 것처럼 공천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런 혁신을 좀 맞추기 위해서 현직에 대한 부분도 또 새로 나온 부분도 많이 고려하고 있다. 고민 그 점을 좀 중이다. 말씀-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두 분이 대구에서 가장 큰 관심 지역으로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구 갑 지역구를 보고 있습니다. 동구갑?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네네. 한정이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그 후보가 무엇인가라고 조사를 해보면은 대구 시민들은 상당히 그 브랜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트렌드보다는 브랜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동구갑 지역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을 보면은 판사 출신 그리고 구청장 출신 그리고 현역 의원 그리고 한 분이 아마 부시장 출신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동구갑에 조금 관심이 가지 않나. 동구갑 어떻게 또 김의원도 집중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그죠. 동구갑도 사실은 조금 했던 것들도 있고 사실 공항 이전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이슈가 있죠. 네 아무래도 좀 물어봤는데 전 좀 다른 의미에서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 달서구 병을 좀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동구 같은 경우는 공항 이전이나 그 부지에 대한 개발의 이슈가 있다면 달서구 병 같은 경우는 신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가 좀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 시장도 나와 있고 지금 현직 의원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좀 어떻게 정리될까라는 것들을 보면은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달서병
그렇죠. 지금 5, 2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구, 남구, 서구, 중남구 그리고 서구, 북구을, 수성갑, 달서병에 이렇게 경선 구도가 나왔는데 3자 이제 이상 다자 구도일 때는 현역 의원들이 프리미엄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유리하죠. 네. 그래서 중남구 그리고 서구, 북구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전의 예상과는 달리 현역 의원에게 좀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가지 않나 싶었는데 네. 달서병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과 그리고 전 광역시장이 맞붙는 상당한 이 빅매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직전에 좀 후끈 약간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5곳 뭐 두 분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TK 전략 공천이라든가 지역구 재배치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 재배치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전 보고 있어요. 이게 수도권에 대한 부분의 그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저희 이제 TK 지역 안에서는 재배치보다는 이제 공천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게 좀 결정이 나야 될 것 같고 과연 그럼 지금 현직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살아남을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네. 같은데 근데 뭐 일례로 지금 저희 당에서 주요 이제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나 또는 다선했던 분들도 역시도 지금 경선이 나오고는 아직 발표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이유는 시스템 공천을 각 당에서 이제 추구를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이 우리가 축구를 볼 때 감독의 용병수를 보는 것처럼 이 당의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가. 근데 그 전략에 이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가 당원 당규에 이제 정해놓았던 그런 경선 룰을 위배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TK만 놓고 봤었을 때 TK는 중량감 있는 의원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배치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배치가 아마 예상이 됐었는데 과거에는 지금 이제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다 경선이 확정이 되고 나니까 이 대구에서는 적어도 이제 안 올라갈 것 같다. 그런데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참신하고 약간 혁신적인 네. 후보를 또 외부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은 뭐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략적인 공천으로 과연 어떻게 이 고차 방식 풀어갈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그 대구 북구갑, 동구갑, 동구역, 달서갑, 수성을 중에서 가장 결정이 힘든 곳은 어딜까요? 한번.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도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알기로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가장 많이 모인 지역구가 동구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7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7명이 이제 모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심지어 그 지역의 사무실도 다 같은 곳에 내셨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다가 보니까 와 이곳이 바로 총선의 동구을 지역은 이 지역만 지나가도 이 총선 느낌이 확 나는구나. 저는 거리가 굵다고 느꼈거든요. 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좀 다른 관점에서 사실 달서갑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후보가 많은 지역도 많잖아요. 근데 후보가 조금 줄여져서 이제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달서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나왔던 지역,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홍석준 의원이 좀 지키기도 한데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당에 대한 부분과 이제 지역에 대한 민심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관점이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든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 힘들다는 게 혹시 그 당 대표 혹은 이제 그 당 지도부의 차원에서 힘들다고 하면 저는 다른 지역을 좀 꼽고 싶은데 제가 동굴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조명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 차량, 선거 범죄 이런 게 발음치범입니다 하면서 현역 의원을 소위 말한 디스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보는 시민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달서갑 같은 경우에도 홍 의원이 유영아 변호사 굉장히 견제하더라고요. 아마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대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가 잡힌 곳은 어딘가요?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이제 대구 지역 후보들이 공천이 확정된 곳은 달서갑, 달서을, 달성군, 동구갑, 북구을, 수성갑 이렇게 6군데가 있고요. 동구을, 중남구는 이제 예비 후보가 있는데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 민주당에서 달서병, 서구, 북구갑, 수성을 4개 지역구는 아직 후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를 다 낼 수 있을 거라고 국힘에서 생각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조금은 내진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개혁신당이라는 네. 좀 여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진보 쪽 성향이 띄고 있는 분들이 개별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그건 좀 점차봐야 될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강민구 시당 위원장님께서 수성구 갑에 나왔으니까 네.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주력으로 돼서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당과 중앙당에서도 대구 네. 지역을 위한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처럼 전 지역구 후보 배출이 과거에도 목표였고 지금도 목표이긴 합니다. 다만 범야권 연대를 목표로 한 지금 민주연합추진단해서 범야권 이제 그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대구 지역 이제 지역구 후보들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종걸 의원이 유영아 변호사를 돕겠다면서 탈당을 했잖아요. 이게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힘 빠지는 민주당 대구시당 입장에서는. 이게 달서구의 박종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개별 시민의 개인사적 결정은 좀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네. 지방의원처럼 이제 선출직 공무원의 개인사적 결정은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당의 일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대구 지역의 정치적 영향이 굉장히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박종길 의원 같은 경우 20년 넘게 대구 네.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왔고 그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란 특수성이 예. 뒷받침되어 있는 결정일 것이다. 당 차원의 손실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손실로도 보는 게 더 비교 우위를 살려서 정치 효용의 총합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은 반환점을 돌았고요. 자, 어제 민주당은 하위 20% 통보를 받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사퇴를 했거든요. 자, 이쯤에서 양당의 공천 작업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네. 이제 당직을 맡고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좀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성적으로 만약에 매기게 되면은 네. 한 B에서 A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밀실 공천 그리고 뭐 지역구 뭐 TK 공천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좀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수도권과 좀 맞춰서 속도 조절하는 부분과 그리고 인재 발굴과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뭐 컷오프 얘기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좀 계속 이 변화하기 위한 모습들을 네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어요. B+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제가 잠깐 아까 잘못 얘기를 드렸는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이죠. 네,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금 더 점수가 낮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시스템 공천, 시스템 민주주의를 네. 얘기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당원 단계에 정확하게 이제 적어놓고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주 생각을 중요하죠. 하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1년 전부터 경선 룰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 네. 사실 그 인물 중심의 선거를 벗어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결과물은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플 좋습니다. 자, 이제 뭐 B플로 사이좋게 평가를 좀 맞춰봤고요. 계약신당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이나 뭐 공동 대표 간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낙연 대표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근데 뭐 개혁신당 얘기 관련해서는 네.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은 그 빅텐트 통합을 추구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만났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역시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다양한 정치색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은 제 개인적 소견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확고하거든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나온 이유도 공천이나 선거에 대한 부분을 나한테 다 달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제3쪽에 있다라는 그 칭해지는 진보적 세력 인사들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사람 수는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의견을 조율하고 그걸 가져가야 되는 이 정치적 아젠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이낙연 그 대표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과 그리고 앞으로 개혁신당에 대한 정치적 결정 의사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분열의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0일이 남았잖아요. 네. 50일이 남은 시점에서 물리적 결합을 할 때 분명히 각 진영에서 그 생각하던 선거 전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D-50의 선거 전략에 대한 확신이 각자 가득했거나
혹은 상대를 너무 믿지 못한 거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중에 특히 제3지대 형성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기대가 컸던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쉽고 민망한 대목이 아닐 수 좀 없습니다. 불안감을 방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공천에 좀 쏠려 있지만 당정이 TK 정책과 공약에 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두 분 또 지역 정책에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TK 소외라고 지적하는 건 좀 너무 앞선 반응일까요? 사실은 본선 들어가기 전에는 TK뿐만 아니고 네.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각자 그 지역 정책으로 이제 싸우지는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양새가. 영남과 호남처럼 각 당의 이제 경선이 조금 더 그 가중치가 더해지는 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민생 토론회를 이제 열고 지역 발전 정책들을 발표하는 게 개인적인 이 시각으로 볼 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지금 같은 시기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특히 각 지역별로 정당 공약을 좀 대리 발표한 느낌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민생 토론을 좀 강조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최근 그 카이스트 졸업생 퇴장 논란 등 이 토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TK 지역만 두고 봤을 때 얘기를 드리면요. 사실은 TK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공천에 대한 게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이 움직여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실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 후보자들 간의 경선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 간의 약간 감정을 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역 정치 형세에 대한 부분들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K 지역을 조금 이렇게 뭐 안 오고 좀 겉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네. 뭐 당정 차원이나 아니면 대통령 차원에서도 좀 많이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이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서 그 중앙 정부의 힘이 실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되기 위해서는 그 공천에 대한 게 좀 정리되면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민생 현안에 대한 정리가 하루빨리 끝나서 좀 집중을 해주시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오늘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의 예상 강수량은요 5mm 안팎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이 7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8도에 머문다고 합니다. 일교차 왔다 갔다 하는 날씨입니다. 날씨에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월 20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